네, 자기계발과 진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주차 3차 시 수업입니다. 연 2주차 하버드대 인생 성공 기법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어때요?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숱한 많은 플랜을 짜지만 그걸 어때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행동하라. 언제? 지금 하라. 그래서 액션 플레이가 참 중요하죠. 모든 걸 계획은 세우고 거기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데 행동하라 지금. 지금이라는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비행기 타고 여행을 가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죠. 그런데 때로는 여행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실제 계획으로 머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항상 생각으로만 머물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를 얻어낼 수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한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뜻을 이루지 못한 시리에 빠진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제 복권이라도 사서 일확천금을 좀 얻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복권의 행운의 꿈을 꿨던 거죠. 이제 그러면서 교회 다니니까 교회에 가서 일주일에 2, 3일 정도 2, 3회 정도 기도를 했다. 어떻게? 주님을 향한 저의 마음이 이리 독실하니 부디 제가 복권에 당첨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매주 이 친구는 일을 반복했지만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단 한 번도 복권에 당첨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젊은이는 이제 버럭 화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불만이 뛰쳐나오죠. 기도하다가 주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이때 낮고 힘있는 음성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그동안 너의 기도를 모두 듣고 있었느니라. 그러나 적어도 내가 그 복권은 먼저 사야 되지 않겠느냐? 복권도 사지 않고 기도만 하면 어떡하니? 참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참 웃지 못할 한 예합니다만은 우리는 정말 행동하지 않으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램차란 하버드 경영대 교수의 얘기인데요. 지금 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모든 이상이 전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고 목표에도 도달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이 그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 목표와 결과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행동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목표를 세우죠. 그래서 이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성취하고 달성해서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행동,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전략이 중간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은 목표와 결과 사이의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자카르타 한 초등학교에서 글짓기 대회가 있었어요. 너의 꿈이 뭐냐? 나의 꿈이 뭐냐? 나는 커서 무엇이 되고 있나? 라는 글짓기 대회가 있었는데 대다수 과학자가 되겠다, 선생님이 되겠다, 의사가 됐다. 그런데 한 학생이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글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친구에게 야, 말도 안 돼. 네가 어떻게 대통령이 돼? 라고 장래 희망하는 에 대해서 이 내용을 보고 친구들이 그 아이를 보내고 크게 웃었다는 거죠. 선생님 역시 그저 말해본 것이라 생각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 정도 생각뿐이겠지라고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걸지기 한 친구는 그냥 말만 하는 친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 친구는 그 누구보다도 보이지 않는 게 더 열심히 공부했고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버드대 로스쿨에 입학해서 나중에 인권 변호사가 되었고요. 그 외에 대통령 선거에도 나갔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경선 비용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아파트까지 담보로 하고 몇 개 주를 돌아다니면서 기업이나 대학 등에 자신의 관점을 널리 홍보했죠. 그래서 많은 공감대를 또 후원을 또 이렇게 힘을 준 결과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거죠. 미국의 44대 대통령 버럭 오바마 대통령.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이 탄생한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행동으로만 옮기면 반드시 성과와 결과가 있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매일 바쁘게 생활하고 짜여진 일정표 스케줄에 빼곡하게 수립이 되어 있죠. 이런 것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까라고 고민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일 중에 정말로 중요한 일이 얼마나 되고 또 얼마나 실천했는가, 또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늘 생각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중요한 일을 우리가 먼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바닷가를 찾았는데 한가해 보였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어부한테 물었어요. 요즘 고기 잡으러 나가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오늘 바닷가의 어촌에서 가장 한가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놀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닷가에 출항하지 않아서 한가해 보이지만 이 출항 준비가 엄청 중요하고 준비할 것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물망도 정비를 해야 되고 연료도 채우고 또 배도 정비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어때요? 어부로서는 고기를 잡는 그물망이 가장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선해서 그물망을 정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파레토 법칙 들어보셨죠?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가 만든 법이라 해서 파레토 법칙이라 했는데요. 모든 시스템 전반에 있어의 80% 결과는 그 시스템 내에 20% 변수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죠. 직장의 조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20%의 핫한 친구들, 또 그 리딩하는 친구들 때문에 80%가 또 그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처럼 시스템 전반에 나타나는 80% 결과가 시스템 20%의 변수 때문에 발생한다는 법칙이 이제 파레토 법칙이에요. 이는 어때요? 곧 어떠한 일을 할 때 주객을 분명히 해서 핵심을 잡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성공하게 대가 나폴레옹이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가치 없는 일을 했을 때 네 가지의 사항으로 기결된다. 가치 없는 일은요, 결과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안수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하고, 두 번째로 가치 없는 일을 했을 때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엄청 소모하게 만들고, 또한 우리의 한정된 삶을 낭비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치 없는 일은 끊임없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치 없는 일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네 가지의 단점으로 기결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매슬리 햄스틸 대형 글로벌 기업 회장인 찰스 슈왑은 이 기업에 문제가 생겼어요. 직원이 10만 명이나 되고 업무가 매일 산더미처럼 많아져서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제일 큰 걱정이 돼요. 어떻게 이제 이런 상황을 이렇게 또 전환을 시킬까? 그래서 경영 컨설턴트 IB를 찾아가서 그 회사 사정을 얘기를 하고 컨설팅을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IB는요, 업무 효율을 50% 정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이 방법이 확실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때 생각하는 만큼 금액의 수표를 써주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게 지금 컨설팅비를 미리 정하는 게 아니라 당신 회사가 업무 효율성이 50% 업됐을 때 성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면 그때 회장 당신께서 생각한 그 배지의 수표 금액을 써주십시오라고 약속을 하고 컨설팅을 합니다. 그래서 컨설팅 결과로는 항상 오늘 저녁에 우리들이 내일 꼭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적도록 했던, 그리고 순서를 매겨서 리스트를 만들도록 했고요. 그래서 리스트 작성 시 번호대로 가장 중요한 일을 순서대로 작성하되 내일 출근하자마자 이행하라, 이렇게 직원의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주는 컨설팅을 했죠. 그 결과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후에 슈왑은 25,000달러의 수표를 보냈고, 그 이유는 왜? 지난 일주일은 2주일을 완료할 일을 해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을 정해서, 우선적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결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일 중에서도,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는 거. 우리가 다 할 것 같지만 놓치는 부분들이 많다. 우리는 성공인사가 되려면 없어서는 안 되는 자질 중에 하나가 결단력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결단하는데 상당히, 좀 지체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결단력은 성공의 희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앞뒤를 재는 좀처럼 결정을 내지 못할 때가 많다. 만약에 우리의 답이 그렇다라면 우리는 단호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직도 망설이. 그렇다면 망설임의 결과가 어떤 일을 생각하고 이어서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이대로 기회를 잃을 것인가, 늘 우리에게 반문해 봐야죠. 그래서 자신에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제때 결단하려는 명령을 내리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단력은 성공의 희망이다. 이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결단만 적절하게 잘 내리게 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가 봅니다. 그래서 완벽한 방법을 구하지 않아도 70 내지 80% 확신만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져가 봅니다. 들녘의 강아지 풀들이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서 지나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멋스러움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9번째로 자제력을 키워서 우리가 주도권을 되찾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자신을 단속할 수 있어야 통제의 자격이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의 가장 가치 있는 성과는 바로 자제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자제력을 갖춘 사람은 항상 심지가 곧은 사람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이런 것은 교육의 전문가, 정기 작가 겸 교육의 전문가의 토머스 억슬리가 한 얘기인데요. 교육의 가장 가치 있는 성과는 자제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통제하는 힘이 바로 자제력이고요. 자신의 생각, 말투, 행동에 대해 자신을 억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의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을 잘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이네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100%의 마음을 다해서 할 필요가 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른 고양이, 새끼 고양이가 물고기를 잡으러 강가에 갔어요. 낚싯대를 들이고 물고기가 낚이길 기다리는 두 고양이가. 그런데 어른 고양이는 집중해서 새끼 고양이는 몸이 근질근질하기 시작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아예 낚싯대까지 내려놓고 잠자리나 나비를 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른 고양이는 정말 집중해서 낚시를 했기 때문에 물고기가 바구니에 가득 그럼 잡았고 새끼 고양이는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새끼 고양이는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까요?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한 사람의 에너지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는 딴 생각을 하거나 한꺼번에 두 가지를 하려고는 안 된다. 잘 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생각해보면요. 마음 100%를 다해야 안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을 해서 주의력을 어때요? 분산시키는, 사방팔방으로 분산시키자면 그 결과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을 망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효율이 떨어져서 능력을 드러내기는 그저 오히려 소중한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버드대 엘리트들은 어떻게 성공을 거뒀을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요, 바로 그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모두 집중력을 발휘했다는 거고요. 집중은 바로 온 정신을 쏟아서 다른 일엔 신경 쓰지 않도록 스스로 통제한 거예요. 그래서 온 정신을 다해 당신이 우리가 바라는 일에 집중한다면 반드시 성공한다. 에디슨, 발명의 대가인 에디슨이 온 정신을 다해서 우리가 바라는 일, 목표를 세운 일에 집중하면 반드시 그 결과는 성과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집중력 아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한 예시를 들겠습니다. 미국의 한 육상 선수 제레미 워리너가 매우 진취적인 노력형의 선수인데요. 무엇보다 남다른 점은요, 경기할 때마다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절대 벗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눈에는 선글라스를 끼고 빨리 다니는 거 좀 부담이 될 거고 오히려 또 어떤 사람들은 겉멋이 들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레미 워리너 육상 선수는요, 선글라스는요 제 성공하는데 비결입니다. 성공 비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검은색 렌즈가 상대 선수를 그의 시선 밖으로 밀어내서 정신이 분산되지 않게 막아줄 뿐만 아니라 경기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글라스와 육상 선수 본인이 생각하는 건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이라면 그 일에 전념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집중력을 바탕으로 2004년에 아테네 올림픽 남자 육상 400m와 또 계주에서 우승을 했고 2005년 헬싱키 세계 선수권에서 우승까지 했다는 거죠. 옛말에 한 번에 바라는 것이 많으면 마음이 분산된다. 그렇죠. 마음이 분산되면 실패, 자초하게 돼요. 실패를 초래하게 되고 실패로 자신감을 다시 마음이 혼란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은요, 끊임없는 노력, 전심전력을 다해서 추구해야 할 가치다. 성공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얻어낼 수 있는 가치가 성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요, 배기뿐만 아니라 확고한 신념과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아실현, 우리가 목표한 것을 이룰 수 있는 자아실현은 그리 복잡한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율성이라는, 이거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이라는 습관, 우리가 남에 의해서 타인에서 내 스스로 모든 일을 해나가는 자율성 습관을 기르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어서 다른 일에 동요되지 않고요, 전심전력 다해서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낙수물 아시죠? 낙수물이 뚝 떨어지는 낙수물이 대돌, 어떻게 돌을 뚫어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물은 원래 세상에서 가장 여린 그런 물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어때요?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집중적으로 한 곳에 돌 위에 떨어지게 되면 어때요? 아무리 단단한 돌에도 구멍이 난다. 그래서 낙수물이 대돌을 뚫는다는 말이 정말 실감나게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10번째,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의 자아를 실현하는 최고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요, 내 자아를 실현하는데 최고 무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의 가장 적합한 자리를 찾아야 한다. 나의 적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잘 100% 발휘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하죠. 어떤 이가요, 하버드 대학교 한해만 교수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하버드대 출신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교수한테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리를 찾아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허약해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평범해도 여전히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장점은 우리 스스로가 다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은요,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지 못해서, 또 어때요? 자신의 인생 가치를
충분히 개발하고 이용하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아 발견을 강조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요, 남다른 전성, 유일무이한 특성이 우리에게 어때요? 가장 적합한 자리를 결정짓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어때요? 전상학자, 관리, 기업가, 장군, 기술자, 농민으로 이렇게 타고난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은요, 바로 자신의 자리를 찾는 거.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자리를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제대로 자기 자신의 자리를 찾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인성 두루 갖추고도 그 직장 생활에서 항상 힘들어하고 벽에 부딪히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뛰어난 재주를 지니고도 쥐꼬리만한 수입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왜 수많은 석사, 박사 졸업생이 이상적인 일을 찾지 못하고 심지어 요즘같이 취업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어디가 있어요? 정확한 포지셔닝. 정확한 포지셔닝 없이 자리를 잘못 찾았기 때문에. 자리를 잘못 찾았다는 거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나의 재능과 인성과 뛰어난 재주와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나에 맞는 적합한 정확한 포지션을 찾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출신 유명한 인적 자원 컨설턴트 로저 앤더슨이 연구한 결과 내용입니다. 99% 성공 인사들이요, 자신의 성격에 맞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에 실패자들은요, 자신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는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성격에 맞는 직업 종사하는 99%가 성공한 인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례를 들어볼까요? 마크 트웨인은 전형적인 성공 인사죠. 하지만 과거에 그는요, 사업을 하려다가 빈번히 실패했어요. 첫 번째 타자기 개발에 투자했는데 친구가 돼요. 타자기를 개발하고 있어서 당장 연구 경비가 필요해서 연구자의 연구 능력, 연구 방안을 실행 가능성이 알지 못하고 $190,000를 투자한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이미 타자기를 발명해서 시장에 출시할 때까지 마크 트웨인 친구는요, 타자기 개발을 내지 못해 큰 돈 벌 것이란 꿈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 마크 트웨인은요, 출판업자가 자신의 저서를 발행해서 큰 돈을 벌자 같아요. 자신이 직접 출판사를 차렸는데 출판사 이것도 경험 부족으로 $94,000 빚만 지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의 사업의 실패로 $300,000의 손해를 본서 상심에 잠긴 아내가 강연과 당신이 좋아하는 강연이나 글쓰기 그거 전념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아내 말을 듣고 전국에 강연 4년 만에 빚을 상환했고요. 그의 재능을 살려서 강연과 글쓰기로 꽃을 피워서 가는 곳마다 한양과 유명해진 성공가 됐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글쓰고 강연하는데 투자하기보다는 다른 쪽에 투자하는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많이 번번이 실패를 했던 거죠. 그래서 자아를 실현하고 싶다면 바로 정확한 자기의 포지셔닝, 정확한 자리를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자리가 꼭 최고의 세상이 아닐지라도 내 자신에게 정합한 자리, 내 장점을 가장 발휘할 수 있고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자리, 그리 좋은 자리가 아니라도 자신에게 적합한 곳이라면 얼마든지 운명을 바꿀 계기가 된다는 거죠. 아인슈타인 예를 들어볼게요. 아인슈타인은요, 물리는 매우 무미건조하고 복잡한 학과라는 거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은요, 물리를 열렬히 사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무미건조하고 복잡하다고 회피했는데요, 기피했는데, 아인슈타인은 물리를 열렬히 사랑했고, 물리 실험에 정신을 몰두해서, 심지어는 밥 버는 것도 걸르면서 연구했다는 거죠. 그런 그가 50년에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유명하지만 그 어떤 국가 대통령에 취재한 편지였어요. 어때요? 대통령은 많은 사람이 바라보지 않는 꿈이었지만 그는요, 조금의 망설임도 이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시를 했죠. 어떻게? 저는요, 평생을 객관적인 특성을 지닌 물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지혜가 부족하고요, 행정 업무를 처리할 만한 다양한 경험,
또 공정하게 사람을 대할 태도가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본인은요, 그런 중임을 맡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라고 답장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직 거절 후에 아인슈타인은요, 계속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과학 연구에 자신의 에너지를 쏟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은 아무리 해봐야 과학자인데 어떻게 지위와 신분을 대통령과 비교할 수 있겠을까?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그는요, 결국 광양자살, 분자 크기 측정법, 브라운 운동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견해서 어때요? 세상을 놀라게 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지 누구보다 분명하게 알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위치에서요, 적합한 일을 하면 일생을 보낸 바로 그가 성공할 수 있던 근본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겠어요. 미국의 한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 회사인 시카고에서 은퇴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당신이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아쉬웠던 게 뭐예요? 라고 했는데,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 어떤 대답을 했느냐? 상상도 못해요. 그들이 가장 아쉬움을 느끼는 일은요, 바로 직업을 잘못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나 자신을 제대로 하는 거, 바로 나의 정확한 자리를 찾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질 기회와 부, 그리고 즐거움을 우리는 찾아서 꼭 헤매야 되는가? 이런 질문 속에서 바로 나 자신을 발견하고요,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는 데 있다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물리에 몰두해서 위대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요, 자신에 대한 전면적이고 깊은 이해, 자기 개발이 필요한 거예요. 흥미, 내가 가지고, 내가 늘 이 일만 하면 흥얼거리고 일을 지칠지못할 수 있는 그런 일, 그리고 나의 취미, 장단점, 능력을 잘 알아서 나는 어떤 직종에 나의 직업군이 가장 적합한가를 알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진단하기에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뭐고, 내가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 뭐고, 가장 잘하는 일이 뭐냐, 이런 거를 늘 알아가야 된다. 이런 질문 속에서 내가 가진 장점, 전부적 재능, 잠재력을 알아보고 나를 더 잘 이해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투철한 또 직업 정신을 가져가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가 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때요, 지식이 20%, 기술이 40%, 태도가 40% 차지하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가 바로 직업 정신이라는 생각을 가져가면서요, 사람이 한 일의 효과가 좋고 나쁘고 효율이 높고 낮고를 결정한 관건은 뭐요? 개인의 능력이기가 아니라 투철한 직업 정신을 가지고 맡은 바 최선을 다했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철한 직업 정신은요, 업무를 가장 처리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이자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